주말에 깔짝깔짝 반등이 나올랑말랑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연준 금리 관련된 업데이트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말말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 노동시장에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뿌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이사로 불리는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 반등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러면은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댈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적지 않은 폭으로다가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데드캣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배짱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휘청휘청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빚에 대한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가 더 높아진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투자은행들이나 전문가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가 정말 나오게 된다라면은 6월달 정도부터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금리 인하가 막상 실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말말 의견들만 오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작년에 파산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21억 달러 상당의 GBTC를 매각을 완료하고 32,041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베이스는 GBTC를 판 돈으로 비트코인을 고스란히 매수했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상에서 큰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비록 1억 9,800만 달러어치 유출이 나왔었으나 블랙락에서 3억 800만 달러로 방어, 그리고 피델리티도 약간의 힘을 보태면서 8,300만 달러 유입을 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는 2억 300만 달러 순유입을 이뤄냈다. 그리고 이 정도 물량 같은 경우는 대략 비트코인 3,000개가량으로서 1일 채굴량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웃돌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죠. 이제 2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반감기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공급 충격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6억 3,6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블랙락의 이러한 수요가 지속되게 될 수 있다면 앞으로 2주에서 3주 내로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보유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손바뀜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고래들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계속해서 매집을 들어간 고래들도 있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전체 공급량의 1.4%를 매집했다. 숫자로 치면은 무려 31만 9,310개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센티멘트 측에서는 밝히기를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쓸어 담는다라는 것 상당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겠다. 강세 패턴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저번 주에 약간의 논란을 만들어냈었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31,800개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11만 7,436개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매도를 누가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 가격 좀 더 올라가면은 그때 파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정부를 위해서라도 보유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미국 정부 예산의 비제 아주 개판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만큼이나 또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최근 홍콩 입법회 의원인 던컨 치우는 홍콩 웹3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콩에서 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암호화폐가 더욱더 제도권에 편입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콩에서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가 됩니다.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물량 다 쓸어담기 전에 아시아 쪽에서도 하루빨리 비트코인을 좀 매집을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전혀 상황이 나쁘지 않다. 지금 저항 뚫고 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조정 및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페넌트를 만들면서 축적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일본 기준으로 살살살살 압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축적이 끝난 후에 위로 쏠 것인가 아래로 쏠 것인가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위로 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위로 크게 쏘아 올리면서 8만에서 9만 달러까지 상승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도미넌스는 57.1%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비트가 주도하고 그 후에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려면 이더가 힘을 내주는 편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달 5월까지 해가지고 SEC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5월 달에 현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5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승인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었던 배경, 바로 소송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SEC가 현물 이더리움 ETF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바로 또 소송 걸어버려가지고 SEC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SEC는 다시 한번 마지못해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예상입니다. 한마디로 SEC 같은 경우는 말로 할 때 그냥 좋게 승인할래 아니면은 소송 걸려가지고 처맞고 승인할래 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한편 최근에 과매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었던 이더리움 최근에 쌍바닥을 그래도 4시간 봉상에서 찍었죠. 찍고 지금 올라갈랑말랑 하고 있는데 이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크립토 뉴보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롱을 치고 싶으면은 이 위에서 안착하는 것을 보고 롱을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라는 의견을 내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니어 프로토콜이 좀 쐈습니다. 블런츠 분석가가 예측을 한 대로 니어 프로토콜이 달렸었는데 아박스가 4시간 봉상에서 이번에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그리고 있다. 이거 어제 나온 분석이긴 한데 그래서 주말 동안에 아박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차 목표가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저항 50달러대 저항을 일단 보고 있으며 거기까지는 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카닷인데요. 포카닷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한 후에 조정을 많이 맞았는데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 있다. 그래서 버텨주게 된다면 채널을 타면서 상단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이 자빠지지만 않는다면 지금부터 알트코인들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의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서는 최근에 권도영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배심원단이 SEC가 권도영이를 고소한 사건에서 권도영 및 테라폼 랩스를 사기 혐의로다가 판결을 해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그 어떤 재판이라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죄가 떴다.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권도영이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 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는 어느 나라로 이송되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국민청원. 여러분 드디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644명.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인 투자자분들의 협력 및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주말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시는 소식들이 있었다라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